도라이브 테크 수다는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댄디한 화상회의 서비스 구름이 행복창업지원센터 SK서울 캠퍼스와 함께합니다. 후원 문의는 테크수다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주십시오. 도라이브. 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4월 26일 네. 역사적인 날, 전날 도라이브 테크수다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명 드루킹 사건. 드루킹 일명 필명으로 불리는 아저씨. 네. 이 사람이 매크로 그다음에 이제 서버 쪽에 조작을 해가지고 댓글했다. 이게 이제 수사돼서 경찰 조사 중이고요. 검사들은 아직 아니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김경수 의원 보좌관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주고받았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 갑자기 일방적으로 몰리다가 최근에 TV조선 기자, 수석 기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기자가 갑자기 태블릿 PC, 이 드루킹 있던 요 지금 출판사,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USB하고 태블릿하고 태블릿 같은 거 이렇게 가져왔다가 또 우리 분들이 갖다 놔라 해서 갖다 놨다고 했다가 이게 또 절도 사건이냐 아니면 과잉 취재로 벌어진 일이냐 했는데 일단 민주당은 또 절도 얘기하고 있고 그게 또 갑자기 뜬금없이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에서 태블릿 얘기가 먼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당이 언론한테 정보 소스를 주는 경우는 있었지만 언론사가 정당에 갖다 주면서 짜고 치는 식으로 한 게 있느냐 이런 게 또 민주당의 이제 반론 공격이었고요. 그래서 어제 경찰이 이제 파주 경찰서 이분은 절도 사건이니 불기소이건 이렇게 되니까 수사하러 그 기자가 있던 자리 쪽에 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다 알려주고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일보 기자 및 TV조선 기자들이 언론 탄압이다 이러면서 이제 또 대치하다가 그런 와중에 갑자기 이참에 네이버 댓글을 손보자. 그래서 뭐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부터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논의가 아이템이 중구난방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지난주도 계속 논의되고 막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왔다. 어저께 어떤 분이 드루킹 관련된 기사가 댓글 그 기사가 너무 많이 써내는 거 아니야 미디어가 지금. 근데 이게 이제 되게 복잡한 문제가 얽히고 덜켰어요. 근데 이제 뭐 그 얘기 뭐냐면 제가 보는 관점은 기존의 권력을 갖고 있던 기존의 중앙 언론사들하고 포탈하고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탈이 이게 결국에는 결국에 그 기저의 바닥에 뭐가 깔려있냐면 결국에는 돈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뭔가 펌프질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 언론사들이 이참에 지금 야 3당은 이용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그렇죠. 돈 이슈다. 이거를 네이버에 있는 걸 뺏어오려고 하는 거다. 그렇죠. 이 본질은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쪽 논의되는 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아웃링크하고 이런 게 논의되니까 보시면 정우성 기자께서는 댓글 관련된 정책들이 네이버가 계속 바뀌었는데 사실은 그러한 댓글의 정책의 변화나 이런 것, 그러니까 댓글 조작은 있었냐, 언제부터 있었냐라고 얘기를 하면 네이버 이전에도 있었어요. 야후가 예전에 뉴스가 이런 식이었어요? 그렇죠. 야후가 대표적이고 야후도 조작이 됐었거든요. 뭐냐면 클릭을 누가 계속해요. 클릭을 계속하는데 클릭이 안 돼요. 되게 웃기죠. 왜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에 조작을 했는데 어느 특정 IP가 블럭이 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매크로 댓글이 이렇게 많이 뭐 그런 지금처럼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러한 정책에 맞춰서 이제 다음이라든가 이제 네이버 쪽에서 그 댓글 정책을 좀 약간 우선시했거든요. 기사도 있긴 하지만 댓글 정책 우선시한 이유는 기사 사용자들이 댓글을 달면서 내 기사에 관심도 있긴 하지만 내 댓글이 댓글놀이라고 하잖아요. 추천수 한번 가봅시다. 베스트 댓글, 오늘의 배댓글 뭐 올라가 봅시다. 뭐 이런 약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티즌 하는 그런 행동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페이지가 계속 롤링이 되거든요. 여기에 뭐냐면 여기에 보는 광고들은 계속 노출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광고 수익들이 되게 많아졌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되게 네이버가 많았는데 그래서 언론사들이 초창기에는 언론사들한테 포털들이 가서 기사를 좀 주세요. 저희가 올려드리겠어요. 그랬더니 안 돼. 우리가 그냥 할 거야. 니네 필요 없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특정 그 작은 언론사들 4대 일간지 외에 나머지 이제 지방 언론사들 먼저
포털이나 이런 데 올라가면서 트래픽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광고 수익을 네이버가 나눠주면서 이제 뭐 큰 이제 중앙 일간지들도 그럼 우리도 할게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거든 사실은.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네이버가 제공을 했던 그런 비용 자체가 네이버가 벌어들이는 광고 수익 지금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저희 한번 네이버 광고 매출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도 기자님 자료 갖고 계시죠? 한번 잠깐 네네네. 얘기해 주시죠. 이거를 보려면 이제 지금은 2018년이니까 16년, 17년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어서 그렇죠. 저희들이 작년 1년, 재작년 1년 걸 갖고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015년에는 일단 전 온라인 전체 매출들 따져보면 2015년에 2조 3,200억이었던 게 2016년에 2조 9,500억 정도 얘기되다가 실제는 2017년 전체 매출만 4조가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원래 2016년도에 2016년도 2017년 예상한 게 한 3조 5천억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4조 6천억이니까 그 중에서 이제 비즈니스 플랫폼 매출이라고 하는 광고 관련된 게 한 2조 얼마인데 일부러 떨궜어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자료도 제가 아까 보내주신 자료 보면은 네이버가 광고 매출이 전체 매출 포지션에서 너무 크다 보니까 다 공격을 받으니까 일부러 그 매출을 발표할 때 광고하고 비즈니스 플랫폼을 분리시켜요. 그래서 이제 교묘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전체 매출 광고 수입이 줄어든 것처럼 발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2017년까지 그렇게 해놓고 되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전체 매출을 다 따져보면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여기 2조는 넘었어요. 일단 광고 매출 같은 거는. 그러니까 전체 매출이 4조였어요. 2017년에. 근데 이 중에 3조가 일단 광고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광고를 넘어갈 수 있죠. 3조 5천억이나 이렇게 예상했었던 건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2016년 국내 신문 3,736개 일단 지상파 방송 3사 이제 종편이 없었는데 쳐요. 그렇죠. 이 두 개 회사를 합쳐봐야 2조 7천억 정도야. 네, 2조 7,500. 2조 7,500이니까 국내 신문 다 지상파 방송 3사 일단 종편 빼놓고 근데 그걸 이미 넘어섰어요. 이미 2015년, 16년은 월등히 넘어가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 신문이나 이런 데서 보면 자기네한테 와야 될 광고가 네이버에 갔다. 이렇게 자꾸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댓글 이슈가 나왔는데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매크로를 이용한 거냐, 아니면 네이버는 이런 그 댓글을 막으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이슈가 되고 그리고 실제는 또 이게 다른 이슈로 그 지난 대선까지 정부 기관이 동원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돈을 받던 일단 민간인들이거든요. 국정원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랑 좀 급이 다른데 이쪽에서는 같이 그렇게 뭉뚱그려서 같이 가고 있고 같은 급으로 보면서 이제 얘기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어떤 사건으로 이게 됐냐 안 됐냐 이런 건 따지고 갑자기 그 논쟁에서 갑자기 언론사들이 그 기사를 네이버한테 보내면 클릭하면 자기 사이트로 오라고 하는 아웃링크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질 않나. 그래서 이제 야당 3당까지 또 해가지고 이 언론사들이 지금 엉뚱한 댓글 사건을 갖고 네이버를 막 때리면서 그거를 자기한테 가져가려고 하는 쪽으로 갑자기 이게 논점이 되게 많아지고 엉뚱한 데로 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이제 또 네이버가 자기네 이제 보도자료 보내는 건 아니고 자기네들 일상을 올리는 다이어리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이버 다이어리 좀 블로그 댓글 관련해서 올려놨죠. 개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래가지고 되게 간단해요. 그 뭐냐면 뭐 뉴스 댓글 출발했지만 사회적 환경 변화나 그 역할, 기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최근 네이버 뉴스 댓글 서비스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도 동일한 연장선이다. 댓글 이슈는 서비스 차원의 논란을 넘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통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감대를 찾는 문제다. 뉴스 댓글 서비스가 운영된 지 14년이라는 거죠. 동안 인터넷 실명제, 제한적 본인 확인제도 적용하라고 했었고 댓글 정렬 기준을 변경하기도 하고 소셜 댓글도 도입하고 댓글 이력 공개 등 댓글을 통한 소통의 공감대를 찾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실험 시도가 있었다. 이 가운데 인터넷 실명제는 도입된 지 5년 만에 우연 판결받아 실패로 됐고 비공감 비율의 가중치를 뒀던 호감 정렬 순위는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순공감순 기준 정렬 방식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이거는 저기 국정감사 때 잠깐 하고 나서 자기네가 아싸 하고 바꾸고 나서 저렇게 물타기 들어갔네요. 발표 자료도. 그다음에 일단 여튼지 간에 이제 자기네가
24시간 동안 하나의 계정으로 클릭할 수 있는 공감 비공감 수를 50개로 제한한다. 공감 취소 역시 해당 개수 포함. 하나의 계정으로 동일한 기사에 작성할 수 있는 댓글 수 역시 3개로 제한. 그리고 하루 댓글 작성 한도 최대 20개까지 동일한 기사에 댓글 작성할 수 있다. 연속 댓글 작성 시 댓글 작성 간격을 10초에서 60초로 확대한다. 그래서 이제 약간 텀이나 이렇게 줬는데 지금까지 했던 내용하고는 별반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기술적인 논쟁이 있었거든요. 엔지니어들이라든가 보안업체들 입장에서 니네가 한국 최고의 보안팀을 보유하고 서비스를 맡고 있고 어떻게 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라든가 이런 데보다 훨씬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 니네가 매크로가 되어 있다는 걸 모른다는 말이 되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약간 이제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이제 자기도 창피했는지 인공지능에 기반한 이용자의 로그인 패턴 학습 및 추가 인증 요구, 그 다음에 일반 이용자의 사용 가능성이 낮은 클라우드 서버를 통한 IP 접근 차단, 기계적 어뷰징 의심 아이디에 대한 차단 등 다양한 기술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했죠. 여지껏 안 했던 얘기네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도 얘기하지만 이 문제의 핵심 본질은 댓글은 상품이에요. 네이버 입장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검색하고 며칠 전에도 이렇게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온라인 마케팅하는 사람들한테도 전화 좀 해보고 보안업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행 가 있는 그 인간이 또 페이스북에 댓글 달았잖아요. 저희들 지스타 아시죠? 작년에 가가지고 그거 다 감기 걸렸었으니까 저희들 너무 밖에서 1시간 동안 라이브 하다가 그 게임 업계들이 어뷰징 로봇 봇이 자기네는 게임을 이벤트를 하는데 광고를 집행했어요. 근데 봇이 와서 눌러봐봐요. 그러면은 날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그 게임 업계라든가 이런 데는 가장 강력하게 봇을 대응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뭐 사용자 행동 패턴들을 지금 분석하고 이게 봇이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마우스하고 키보드로 움직이면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화면 값들의 패턴이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대응한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뷰징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랬죠. 네이버는 나머지 그 자기네가 민감한 그 광고 상품 쪽에는 되게 이런 기능을 막 넣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혼란들이 아니라 자기네 비즈니스 근간을 흔드는 듯한 서비스에는 이런 다양한 서비스나 보안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신뢰 확보를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해왔어요. 네네. 근데 지금처럼 자기 혼자 먹는 데 있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뷰징을 방조 내지는 방치하고 거기에 방치죠. 대해 방치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로 얻어지는 그렇죠. 거기 수익을 얻는 있었다.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네는 혼자 날로 먹는 수익이라는 거야. 판만 깔아놓고 이게 얘들이 제3자가 끼지 않아요. 여기 사실은 뭐 정부가 아니니까 도덕적인 가치는 필요 없고 얘들이 와서 도덕적인 가치는 정부 기관이 알아서 할 거 우리는 판만 깔아놨다. 뭐 이런 되게 좀 수동적인 자세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은 그 엄청 큰 서비스 회사가 신뢰도 있고 국내 영향력도 강력한 회사의 그 비즈니스 근간 중에 하나가 어뷰징을 방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도덕적인 이슈가 아니라 상도의가 없는 애들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네이버가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많은 거에 대해서 얘네는 그럼 어뷰징을 통한 이런 어떤 트래픽 유발로 인한 다른 이득.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작 그 위에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 광고주들이요. 네네. 항의할 수 있어요, 네이버에. 왜냐면 야 그러면 니네 지금 내가 뉴스라든가 이 밑에 하단에 노출되고 있던 그 광고 금액에 비정상적으로 니네 매크로가 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지금 이번에 발표한 거잖아요. 경찰에다가 신고한 거. 광고주들이 항의해야죠.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였죠. 그러면 이미 광고를 집행해서 뉴스에다가 걸어놔가지고 나갔던 거는 분명히 트래픽이 많고 사람들이 활발하고 노출수가 늘어났다고 분명히 얘기해가지고 자기는 다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나온 것들이 매크로가 되고 어뷰징이 돼 있었고라고 한다고 하면 이걸 문제가 되는 서비스를 자기네가 했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그걸 몰랐어요라고 한 거죠. 이번에 경찰에 수사 의뢰한 건 매크로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밑에서 그렇게 댓글놀이 하는 줄 몰랐다. 네네. 잡아내질 못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기술적 엔지니어를 비웃는 건 둘째치고 자기네 그럼 거기다 광고했던 사람들한테 나갔던 돈을 어떻게 챙길 거야? 그럼 그런 네이버는 그렇죠.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걔네 문제예요. 그럼 이 말은 역으로 따지면 뭐냐면 제가 이제 다른 아까도 이제 차정인 기자가 전화 와서 KBS 아니 왜 공유를 안 하냐? 우리 지금 단독으로 해가지고 지금 난리 났다. 근데 그게 뭐냐면 소셜 트위터가
이메일하고 휴대폰 인증 없이도 계속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너뛰기 했더니 그때 그 보안팀하고 같이 하다가 보안 전문가하고 하다가 보안 전문가 설마요. 요즘 회원가입하면 소셜 저기 메일 날라가요. 이제 근데 건너뛰기 기능이 있어서 모르고 툭툭 눌러봤더니 그냥 앉아서 그냥 가짜 아이디 그다음에 이메일도 ABCDGFG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했는데도 그냥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만든 걸 갖고 와서 댓글 달아봤더니 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런 댓글을 달려면 우선 그 네이버 아이디를 사야 되잖아요. 그거 자체가 일단 불법이긴 하지만. 근데 여기서 소셜 댓글을 서비스를 했잖아요. 페이스북하고 트위터가 이제 가짜로 만들 수 있는 일이 생긴 거야. 그럼 지금 이쪽에다가 막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네이버는 이걸 알았냐 몰랐냐.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제 그 점에서 그건 트위터 문제 아니냐 근데 그 트위터 잘못을 얘네들한테 근데 일단 소셜 댓글이 연동돼 있으니까 네네. 이 아이디를 막을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럼 되게 큰 문제가 다시 터졌죠. 그러니까 단순 댓글 문제였다가 네이버 아이디가 아니어도 댓글을 달 수 있어. 근데 이 댓글이 다 가짜야. 트위터를 통해서 다 소셜 링크. 그러니까 왜냐면 댓글 달 때 페이스북하고 트위터하고 네이버 아이디로만 달게 돼 있더라고요. 세 개가. 그럼 페이스북은 그렇다 치고 일단 트위터를 통한 가짜 아이디 생성. 이걸로 된다고 막 이제 KBS 차장 기자가 막 얘기하길래 그거 좀 공유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얘기를 한 거죠. 왜냐면 그것다 치더라도 그거조차도 그럴 거다. 그 뭐냐면 어뷰징 되는 듯한 걸 모른다라고 하는 건 난 이해하기가 안 되고 궁극적으로 그러면 네이버는 다 그런 식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얘기도 했었죠. 영화도 안 보고서 영화평 올리는 사이트도 어뷰징을 해가지고 서비스 모델을 받는다고 하면 그거는 그냥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인데 스스로 양아치예요라고 이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네이버가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별로 저기 애정이 없이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이게 진짜 이 논의가 어디까지 갈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정치적인 이슈하고 네네. 이 경제적인 이슈하고 좀 분리. 그렇죠. 전경 분리. 네, 정치와 경제 그리고 여기 IT 테크놀로지적인 이슈를 좀 분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정치적인 부분들은 저는 말씀드리면 댓글에 대한 어떤 조작들은 이전 정부부터 있었고 정부 자체적으로 정부 조직에서 했었고 그게 알바를 주든 다른 것들을 줬든 분명히 가능했던 상황인 거고 이게 뭐 1, 2년 됐던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악성 매크로 프로그램들 팔고 있었고요. 실제로 그 악성 매크로 프로그램들이 세팅돼서 서버까지 납품이 됐던 것도 있었고 이게 꽤 오래됐어요. 10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커뮤니티 역사에서 있던 분들은 다 아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이명박 정부부터 있었던 게 또 아니고 인터넷 있으면서 등장했지. 그러니까 계속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댓글이 돈이 되고 댓글로 여론 조성을 하겠다고 했던 그런 악성 사용자들 그게 어떤 정치 권력이든 어떤 사람들이 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든 거고 이건 정치적인 영역이니까 이거 일단 정부에서 했던 그런 어떤 프로그램 샀던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징계 정부 조직들에 대한 징계 공무원들에 대한 철퇴를 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네네. 이거를 가지고 자한당이 이제 가서 네이버랑 얘기하고 뭐 안철수 대표 가서 또 얘기하는데 분당 막 찾아가고 막 난리났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분들은 국회에 가서 정치를 하셔야지 왜 그런 데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전 정권에서 했을 때는 왜 아무 얘기 안 하셨냐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치적으로는 그렇죠. 예. 경제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이 패러다임은 네이버와 정치권의 싸움이라고 저는 봐요. 언론과 포탈의 싸움인데 그러니까 기존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사한테 우리 이거만 드릴게요. 네네. 이게 이제 그래 니네 우리 버는 게 요만큼이니까 10만 줬어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이버가 100배를 더 벌게 된 거죠. 100배를 더 벌으니까 그러면 야 니네 이렇게 해서 버는데 왜 우린 더 안 줘? 네. 왜 그러냐면 언론사들의 광고 수주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인터넷이랑 이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 뭐 종편도 쪼개지고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렇죠. 쪼개지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업들의 판공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상관없는데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는 입장에서 기업이라든가 광고주들이죠. 그렇죠. 일단 광고주들이 뭐 관공서 가장 많이 하는 데가 기업하고 민간하고 광고주만 나눌 수 있죠. 네네네. 근데 이쪽에 일단 광고 집행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줄어든다. 그렇죠. 근데 다양한 멀티미디어 환경 아니면 뭐
다른 소셜, 그쵸, 또 모바일에 이런 게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가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광고주라 그러면 어떤 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뭐 트래픽 얼마 나와요? 얼만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용이 한정되어 있으면 가장 1위 사업자 효과적인데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국내에서. 근데 그게 네이버였고 그게 만약 다음이라든가 다른 서비스 사업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죠.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네이버가 1등이고 지속적으로 1등인 거니까 밉지만 쟤들 줄 수밖에 없고 네이버는 이게 어뷰징이든 뭐든 상관없지만 광고주가 원하는 그 타겟을 맞춰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까도 잠깐 오다가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핵심 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보세요. 우리나라 언론사는 안 망했어요. 네. 잡지들은 많이 망했죠. 그렇죠. 매거진들이 망했죠. 근데 저는 되게 웃긴 거죠. 다른 나라는 데이터 때문에 전통 언론들이 다 망해요. 미국도 심지어 종이들이 휘청거리고 망하고 인사병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미디어들은 종이는 망한 적이 없어요. 지금 26개 뭐 이렇게 라고 막 얘기하는 거든 지방지든. 근데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비정상적인 구조가 있는 거 한국에.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전체 광고비에 쓸 돈은 한정돼 있거나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뉴미디어들의 상황은 지속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돈이 이쪽으로 이전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쪽은 저는 본질은 지네가 안 망하려고 네이버를 잡은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언론사들이 다리 잡기 하고 있는 거죠. 다리 잡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맨날 그 얘기를 한 빨대 거죠. 꽂기 한 거잖아요. 네이버도 그게 싫지는 않았다. 그리고 왜냐하면 다음은 되게 냉정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래서 아고라 같은 걸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그냥. 커뮤니티. 언론들한테 예전 조선일보나 이런데 안 받아요 돼요. 해서 그 초창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했는데 아무 상관없으니까. 근데 연합뉴스만 진짜 많이 쓰고. 물론 이제 미디어오늘이나 이런 데서 보면 포털들 연구해 보면 그 뭐 연합뉴스부터 해가지고 뉴시스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 통신사라든가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통신사들의 기사를 너무 많이 노출하는 속보성 위주로만 한다라고 뭐 비판도 하긴 했지만 나머지 언론사는 다음이나 이런 데 돈도 제대로 안 주고 아무리도 안 하니까 모든 언론사는 거기 가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색에 관련된 것도 다음이 열심히 한 것도 아니네. 말하면 취재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검색을 왜 안 하나 이렇게 물어봐도 못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한 건 좀 다른 거였죠. 약간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생각을 한 거고 근데 이쪽은 검색도 하고 커뮤니티의 장점이 있었던 다음 거를 카페라든가 또 블로그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전지현을 투입하면서 있을 때 잘해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그쪽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은 힘이 쑥 벌어지고 이쪽으로 왔어. 근데 거기까지 좋다 이거죠. 근데 모바일 왔는데도 안 망했어요 언론사가. 근데 안 망한 이유는 아까 그거예요. 계속 주고 있다가 우리나라는 광고주들도 지금 나쁜 사람들이 뭐 네이버가 모든 뉴스를 열면 그러니까 웹 검색을 언론사한테 오픈하면 사이비 유사 언론 내지는 사이비 언론들이 요구를 한 다음에 광고비를 달라고 한다. 난 그 얘기를 항상 광고주들 할 때 아니 우리나라 주류 미디어 비즈니스 모델이 그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유사 언론 운운하는데 그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죠. 자기들도 먹고 살 파이가 없는데 다른 애들이 들어와서 나눠 갖자라고 하니까 싫은 거 아니야. 싫죠. 그러니까 네이버를 통해 가지고 뉴스 평가 제휴위원회를 만들고 그러면서 또 자기 혼자 만들면 좀 욕먹을 것 같으니까 카카오 다 끼고 일단 2개 낀 다음에 거기에서 아웅다웅 하면서 파일을 던져줄 거 두고 그러면서 귀찮다. 내가 하니까 욕 먹으니까 그럼 미디어 당신들이 그 의원들 만들어 가지고 하세요. 이렇게 던져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네이버는. 그리고 판 있잖아요 판. 네이버 판. 언론사마다 다 줬잖아요. 또. 하나씩 줬어요. 그러니까 계속 징징대니까 그럼 이거 가져가세요. 왜냐하면 메인 포털에 그 벌어지는 트래픽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이제 네이버 댓글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예전에 뉴스캐스트 시절에 또 지금 선택해서 하는 걸로 바꿨잖아요. 근데 그 밑에 또 판을 또 설치를 해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네이버 수익이 늘어나는 게 보이는데 니네는 우리 걸로 벌지 않느냐는 그런 언론사들의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받아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이버 입장에서도 그래 그럼 이 판을 만들어 줄 테니까 와서 놀고 알아서 광고 섭외하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기존의 언론사 입장에서는 네이버는 니들은 단순 유통만 하는데 그러니까 언론사들 입장에서 거강꾼이잖아요. 어떻게. 근데 거강꾼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막 길이 되게 안 좋아요. 이 사람이 만약 상점으로 치면 막 골목길로 가서 좋은 기사들을 찾기 위해서는 네네. 저희가 맛집 찾아다니듯이 골목길로 가서 맛집을 찾아서 먹고 와서 아 맛있다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근데 어느 누가 다 갔다 오고 나서 그냥 맛집 지도, 대동인 지도처럼 맛집 지도를 만들었어요. 네. 그거를 이제 뿌린 거죠. 이제 이렇게 뿌려버린 게 이제 네이버 같은 포탈이 돼버렸던 거고. 기존에 이제 또 거기에서도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럼 그 뉴스평가제위원회가 기준이 명확하냐? 나머지 그렇죠. 어뷰징하는 회사는 몰래 하는 회사가 누군지 다 알고 있다고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네. 그 회사들한테는 다른 회사는 다 단칸에 날렸잖아요. 네네. 어뷰징 많이 했다고. 네. 그 나머지는 냅두고.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서 볼 수 없는 기사들이 네이버로 어뷰징으로 많이 가요. 그럼요. 메인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네. 그러면서 트래픽은 계속 받고 있죠. 근데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또 조인트 벤처도 만들었어요. 네. 네이버가 언론사들하고 49대 51. 네, 51% 정도 네. 되는 것 같아요. 한 13개 언론사인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는 언론사들한테 계속 돈을 줬다 뺐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생사 유탈권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언론사 일단 뭐 네이버가 노력을 안 했다는 건 아니고 네이버도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기존의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너무 커버린 거죠. 예전에는 네이버랑 우리 밑으로 봤다가 동등한 위치로 와 있다가 이제는 위에서 봐야 되니까 언론사 입장에서는 싫은 거죠. 우리가 권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제4의 권력이잖아요, 언론은. 네이버에다가 기사 공급 안 하면 어떨까요? 뭐 일례로 얘기 들면 네이버 뉴스캐스트 개편되고 나서 뭐 인터넷 미디어 자체가 저요? 제가 있었던데요? 그런 데인가요? 트래픽이 정말 말하기 힘들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아웃캐스트로 간다 그래서 저는 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사실은 대안으로 생각을 했던 게 네. 중국의 그 티아오인가요? 그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중국 미디어. 저희 예전에 얘기했던 인공지능으로 해서 보여주고 하는 큐레이션 사이트? 네네네. 대박난 사이트? 네네네. 그런 것처럼 돼야 되지 않을까. 아니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하는데 큐레이션이 뜬다 막 얘기했는데 네. 저는 네이버가 한국 최고의 큐레이션 사이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큐레이션 서비스가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긴 하죠. 진짜로. 근데 이제 사람들은 네이버가 포탈이라고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 그리고 검색하면 여기서는 이 안에서만 놀아요. 저는 어떤 때는 미디어들한테 그런 생각이 하고 싶어. 뭐 혁신을 하거나 뭐 하려면 엔지니어도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없어요. 그러면 인공지능 하는데 언론사에서 몇 억씩 줄 수 있어요? 그 엔지니어들한테? 지금 인공지능만 한다고 하면은 업체들이 지금 못 뽑아서 안다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좋은 인재들이 없으니까 다 떠나게 돼 있어. 그러면 나는 그런 거지. 이게 완전히 시장 논리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언론하고 언론은 좀 다른 거지만 완전 시장 논리로만 따질 수는 없지만 네네. 안 되면 망해야 돼요. 저는 오히려 망하지 않으려고 네이버를 다 붙어 있고 그러니까 혼자 대응하면 힘드니까 무슨 기자단이라든가 네. 협회라든가 뭐 이렇게 뭉뚱그려서 덤빈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도 뻑하면 그 네이버 가장 그 아킬레스건이 있었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연합뉴스를 많이 쓰네 막 하면서 이제 동시에 공격한 적이 있었거든요. 조중동이라든가 이러면서 이제 연합뉴스를 저기 B2B 회사가 왜 통신사가 직접 거래하냐 내에서 우리한테 납품해가지고 하기로 했던 회사인데 했는데 골목상권 침해 얘기를 계속 거론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인터넷 업체들 작은 회사들이 들어온 곳에 계속 들어옵니다. 뭐 부동산 회사에 들어와서 가격 뭐 보여줘요. 뭐 또 어느 상점 서비스를 내놓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모든 언론들 그때는 또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랑 좀 다르게 그 당시엔 권력까지 그 조중동이라든가 이런 종이 매체들 그 몇 개 한 경우 빼고 완전히 자기 편이었죠. 뭐 그렇죠. 이명박하고 박근혜 때 꿍짝하고 하면서 그럼 오죽하면 네이버는 평정됐다는 얘기를 했겠어요. 아니라고 물론 그렇죠. 물론 이제 법정에 가서 그건 아닙니다라고 했지만 그 정치인들이 거의 평정됐고요. 막 이런 얘기 했던 이유는 뭔가가 관계대로 쌓아왔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러면서 네이버를 통해서 엄청나게 공격했죠.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도 뭔가 양보한 게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 당시에 그렇게 뜯어놔가지고 양보한 게 뭐냐도 궁금해. 그러니까 그 권력과 이걸 이용해가지고 신문사들이라든가 언론사들이 다 뭉뚱그려서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언론사를 퇴출을 자기가 안 받는다고 했다가 언론 탄압이라고 그러고 네가 무슨 근거로 하냐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인터넷 서비스 한번 해놨다가 다 기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더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들이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소셜 나머지 트위터나 이렇게 올려도 우리나라 분들 중에 광고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걸 안 해 또 소셜. 너무 웃기죠. 싸이월드였을 때는 광고 엄청 하지 않잖아요. 싸이월드가. 그렇죠. 근데 페이스북이 그만큼 가져가나?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싸이월드에다 뭐 썼을 때 막 회자돼. 지금은 심지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다 페이스북으로 돌아가 있잖아요. 네. 다른 데선 안 해주니까 여기다 해요. 근데 이런 소셜로 왔는데 과연 그동안의 광고주들, 전통적 광고, 아까 말씀하는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미 소셜 모바일 쪽에 사람들이 이만큼 보고 있는데 이 광고를 그 시장으로 시프트 시켰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죽지 않는 좀비 세력들하고 낡은 세력, 그러니까 디지털 세력이 아닌 사람들. 아날로그에 있는. 예, 아날로그인데도 세련된 아날로그도 아니에요. 노이즈 왕창 껴있는 예, 아날로그. 근데 그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걸 주장한 거죠. 이게 좀 전혀 다른 얘기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 돈이 망해야, 이 미디어가 망해야 이 돈이 디지털 쪽으로 간다. 그래야 젊은 20대, 30대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는 단순 댓글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경제적인 관점은 디지털 분석을 하고 뭐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 라이브 할 때 8명 들어왔어요. 나중에 끝나면 몇 명 들어왔어요? 라고 보잖아요. 네네네. 근데 KBS가 시청자 몇 명인지 알려줬어요? 아니요, 없어요. 시청률 그거 믿을 수는 없잖아요. 냉정히 말하면. 지금은 나머지 모바일하고 이런 것도 많았는데 근데 거기에다 돈을 써요. 분당 시청률 얼마라고. 근거 하나도 없어. 몇 명만요. 그 신문, 조선일보 몇 부 보는데요. 그 사람이 줘요? 그 데이터를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자꾸 디지털한테 달라고 하잖아요. 네. IPTV라든가 이런 거 하면은 볼 수 있거든요. 누가 보고 있는지, 최소한 연령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유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신문은 누가 보는지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저는 근데 그런 쪽에다가 근거하지 않은 데다가 돈을 집행했던 과거 세력 그 사람들은 다 관계에 맺어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관시에서. 그러니까 자기네가 광고 집행됐다는 내역이 정확하냐 냉정히 말해서 그러면 그거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집행이 된 구조가 아닌 상황에서 갑자기 댓글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다가 이 정부는 또 자기네 미디어를 도와주지 않는 구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꽁짝대가지고 그렇죠. 몰려가서 네이버한테 가서 다 살려고 내가 볼 때는 그런 거 그러니까 죽어야 될 사람들이 혼자 싸우기 힘드니까 다 몰려가고 떼거지로 가서 아주 안 좋은 떼거지. 네, 그래서 내가 야 이거는 그러니까 대대로 누군지 당신들이 까라 그러면 데이터를 누가 보는지 그거 갖고 나서 집행하자라고 하면 네. 그렇지 않은 세력들의 마지막 저항을 돼 개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계속 데이터 분석도 하고 하다 보면 과연 자기네들은 그리고 근거를 갖고 집행하는지 왜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저는 이제 약간 그런 데서도 근무를 해봤었잖아요. 네네네. 트래픽이 없다가 여러분 진짜 아웃링크 네이버에 만약 기사를 공급했는데 그쵸. 아웃링크로 이 트래픽 오면 예전에 제가 불렀던 서버가 다운이 된. 그리고 아키텍처 설계도 잘못됐었는데 그 당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DB 커넥션 에라 캐시 서버를 제대로 세팅을 못해가지고 DB 커넥션 에라 나왔다가 네이버에서 전화 왔어요. 플러터는 일단 네이버한테 먼저 기사를 준 상태니까 그 기사 그 사람들 다 같이 봤잖아요. 이 주소 링크를 일단 네이버 사이트로 옮겨달라. 그거 왜냐면 항의가 오는 거지. 플러터 기사 눌렀는데 다운이 안 되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니까 네이버로 저희들도 감당도 안 되니까 준비도 안 되는. 그래서 네이버에다 그걸 링크 줬어요. 그때 보면 네이버 좋죠. 왜냐면 이쪽에 광고를 준 건데 우리를 트래픽을 줬는데 트래픽 엄청 네 네이버가 그쪽으로 많이 가.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하나 생겼어요. 많이 본 뉴스에 블루투스 기사가 자꾸 나가. 웃긴 거죠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왜 네이버는 블루투스를 도와주냐 했는데 그때 인프라가 없었거든요. 인프라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트래픽을 받다가 난리 났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그 아웃링크가 된다고 몇 월 며칠부터 했다고 공지를 했거든요 네이버가. 그 다음날 갖다 난리 났어요. 회사 출근했는데 한 번도 회사 전화가 없었거든요. 전화 온 적이 없거든요. 불이 났어. 제가 심지어 어떤 병원 의사, 병원장, 그다음에 건설회사 이런 분들한테 엄청 전화 받았어요. 성형외과 쪽하고 비뇨기과. 그게 알짠데. 아니 왜냐면 얼마야 이러더라고요. 여기는 얼마야 이러고. 누구시죠? 했더니 아직 테크만 하는데 했더니 헛소리하지 말고 여기는 저기 네이버 캐스트에다 기사 하나 링크해 놓는데 내가 기고 한번 할 테니까 얼마 받냐 이런 얘기 하라고 하는데 그때는 내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그럼 아는데 다른데 다 하는데 니는 왜 안 해? 니는 왜 안 해? 그때 이제 알았죠.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좀 시간이 흘렀잖아요. 네. 네이버 내부에서도 그걸 알았대요. 네이버 내부에
아웃링크를 했을 때 그 기사하고 사진 그 유명해요. 아, 친한 회사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S모사예요. S모사. 네, 일본에. 저도 아는 회사인가요? 그럼요. 친하잖아요. 네. 저 회사예요. 아, 네. 네. 근데 그 회사가 머리가 좋아. 그래서 뉴스캐스트가 딱 됐을 때 신제품 딱 발표하면서 사진 있죠. 모든 언론사 사진에다가 협조 요청 비스무리한 걸 누가 했어.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네이버에 입점해 있던 모든 언론사 있죠. 메인 화면에 사진이 다 그 도배가 됐군요. 그 순간 나중에 얘기 들었는데 네이버 팀이 분명히 이게 올라올 거 우리나라 언론의 행태상 분명히 이 짓을 할 것이다 라고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그리고 대동단결해서 메인 화면에다가 그 신제품과 그 소식이 올라오는 거고 도배가 되죠. 도배가 사실은. 그 걸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사들이 꽁짝하고 자기네는 그 다음날 올려주고요. 그리고 자동차 업체들이 또 갑자기 IT 업체들이 또 자동차를 취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궁금했죠. 갑자기. 안 하던 인간들이 왜 저러지? 했더니 그거 아시죠? 네이버의 메인 화면. 거기 뭐 바쁠 때는 뭐 3,200만 아니 사람들이 피크 시간에 3,000만까지 올라가고 막 4,000만까지 올라가거든요. 오후에는 얼마 이런데 거기에 3,000만 원을 쏘느니 언론사들마다 자동차 사진 기사로 쏘면은 거기 3,000만 원 들어간 트래픽 못지않은 그럼요. 요걸 좀 낮춰도 6개 미디어에다가 메인으로 쏠 수 있고 그럼요. 같은 돈으로요. 잔머리. 아니 그리고 미디어하고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욕할 게 아니라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니 안 쓰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그렇게 됐구나.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가 나중에 근데 그 명단에 블루터가 없었어요. 그 명단에 이거 갖고 돈 벌 그래서 거기서 걱정해서 저희 김모 대표님한테 전화 왔다니까 같이 보자고. 그래서 우리 잘리는 줄 알고 쫄아가지고 갔다가 야 우리만 봤는데 해가지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걱정 마요. 이제 몇 명이 안 돼서 먹고 사는데 걱정 안 해요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기사의 품질이나 이런 걸 줄이지 않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걸 아니까 지금 이 언론사들이 막 아웃스탠딩을 달라 뭐 하는 거 보면 일단 트래픽이나 이런 걸 감당할 수도 없을 뿐더러 거기에다가 무슨 장난을 한 선의를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이미 아웃스탠딩 아니 아웃링크를 줬을 때 모든 미디어가 잘못됐었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였냐면 영세 미디어 같은 게 아까 말한 대로 엔지니어만 없는 게 아니라 보안팀이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해커들이 어떻게 공격했냐면 애드서버를 공격해요. 영세한 애드서버 업체라든가 이런데 왜냐면 이빨 비뇨기과 엄청 그걸 집행하는 회사들 거기 보안 전문가들이 많이 있겠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갑자기 알람이 뜨게 네이버 내부에서.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면 네이버에 있는 기사를 클릭하고 그 미디어를 갔는데 자기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어. 전부 다. 그렇죠. 그게 거기 확 퍼져. 그러면 되게 웃기잖아요. 네이버가 집행한 애드서버가 아니거든요. 언론사들한테 계약을 맺은 회사였죠. 얘네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얘네 이미 알고 차단했어요. 그 정도야. 클릭하고 갔는데 악성 코드 있는 걸 알고 차단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CMS 언론사 CMS에 기사가 승인되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계속 전화 오는 거죠. 보안적인 무슨 이슈가 있으니까 좀 찾아라. 자기네 알려줘. 미디어한테 작은 미디어는 우리도 엔지니어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막 이게 엉뚱한 사건을 갖고 미디어가 전혀 엉뚱한 논의로 가고 그래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네이버를 통해 가지고 이 권한을 뺏어올 수 있는 더 가져올 절호의 기회다라고 지금 보고 달려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와 저것들 진짜 죽지도 않는 저 좀비들 진짜 우리나라 기업도죠. 맨날 누가 돈으로 광고 맛보기 하자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나쁜 짓을 했으니까 걸리는 거야. 이게 진짜 어쩔 수 없어. 내가 볼 때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면 진짜 그 엿바꿔 먹고 이런 걸 할 생각하지 말아야 돼. 그래 기업이 투명성 이슈에 대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난장판이 되는 거야. 그리고 깨끗한 진짜, 사회로 가자. 아니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45세 이상 나도 그렇지만 퇴출순위 0순위라고 나도 한 거야. 왜냐면 그 사람들이 디지털 마케팅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숫자로 봤어? 아니야. 술 먹고 뭐 하고 광고 주면은 이번에 왜 대한항공을 모든 언론들이 좋아하겠어요? 장이 섰어요. 장이 엄청 큰 장이 대한항공에서 뜯어먹을 장이 그러니까 아싸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댓글은 장이 아니죠.
뜯어먹을 데가 없어. 이렇게 딱 보다가 뜯어먹을 데가 딱 보니까 네이버야. 하이에나네. 하이에나. 전 그 생각해요. 미디어들이 이걸로 보면은 자기는 트래픽도 있죠. 박스니까 지금 말할 수 없는. 근데 대한항공은 가서 뜯어먹어. 근데 갑자기 이거 댓글은 민주당 뜯어먹는다고 민주당이 돈 주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정부가 또 여기 우호적이지 않잖아요. 그냥 공개하는 것 뿐이야. 라이브 자기네 직접 하고. 근데 딱 눈을 돌렸더니 진짜 우리가 뜯어먹어야 될 진짜 배가 저기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다 달붙어서 네이버에 그러니까 엉뚱한 댓글 이슈가 지네 뜯어먹는 대상으로 가서 권한을 뺏어오고 아우님 그래도 달라고 막 이런 그래서 별 미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피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미디어들이 진짜 너무하는구나. 자기네들의 혁신이 안 했으면 진짜 접거나 해야 되는데 그거는 싫고 노력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포기하고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따라갈 수 없다. 네, 그래서 붙어가자.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아는 건데 아까 말한 대로 말했잖아요. 이런 사회적으로 돈 쓰는 사람들, 관공서에 있는 사람들 신문 보고 TV만 보지 소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이버만 나갔다고 하면 라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이버에 나가면은 보도자료 나가면 가산점 붙고. 저번에 정부 지금도 그럴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에 정부 기관들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각 지자체 장들도 그렇고, 자재도 그렇고. 그쵸. 근데 거기에서 그 수주하는 회사들 보면요, 다 네이버 블로그를 어떻게 할지를 해요. 그래서 왜 나머지 포탈이나 나머지 설치형 블로그 같은 거 안 하세요?라고 하면. 근데 얘네가 뭘 하는지 아세요? 이웃 방문자 있죠. 네네. 친구 추가. 이런 걸로 KPI가 마련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숫자가 잘못된 숫자에 KPI가 돼 있으니까 거기는 너무 편하거든요. 네이버에 가 있으면 서로 친구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메커니즘이 돼 있어. 저는 오히려 이제 그거를 끊으려면 근데 뭐 끊으려면 이제 뭐 데이터밖에 없다는 거야. 데이터도 있는데 사용자들도 좀 의식이 좀 바뀌어요. 왜냐면 네이버랑 괴물을 만든 거는 최종 사용자들이거든. 너무 편해. 네이버에 가면 편해. 검색도 잘 안 되는지 모르고 이 데이터가 정확한지도 모르지만 남들이 많이 쓰니까 네이버가 초기 화면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저희는 아니잖아요. 네이버가 초기 화면. 저 네이버 돼 있어요. 네이버 돼 있습니까? 애들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러니까 뭐냐면 네이버가 괴물이 됐다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는데 그 괴물을 키운 건 우리였고 최종 사용자였고. 근데 네이버에 거기엔 또 네이버 혁신도 있었고 혁신 같은 게 담겨 있었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경제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기술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죠? 아니 기술적인 건 그렇죠. 지금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여기가 다이어리에서 이게 저희들이 제가 분개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왜 독일은 계속 네이버에 대해서 이번에 댓글에 대해서 막 자꾸 페이스북 그렇게 하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뷰징을 막기 위해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이용자의 로그인 패턴 학습 및 추가 인증 요구를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클라우드 통한 IP. 그러니까 뭐냐면 진작에 안 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엔지니어를 모욕했어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자기네 안에 있는 엔지니어를 모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자들이 사업팀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돈 버는 그 조직이 엔지니어들을 완전 시다발이 개 무시한 이라고 한 거야. 전 그게 분냈었던 뿐이야. 왜 이 건에 대해서 계속 제 입장에서 테크 쪽 취재했으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니네 그러면 니네 그래서 계속 제가 다른 그러니까 클릭해가지고 수익이 버는 나머지 얘기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당신들 말해서 매크로를 못 막는다는 얘기는 저쪽으로 퍼져 나간다. 그러면 저 오히려 기자들의 논의가 네이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면 네이버 전체 비즈니스는 클릭과 댓글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이야. 근데 문제는 이건 인터넷 비즈니스예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렇죠. 인터넷이. 그러면 커뮤니티 그러다 쳐요. 사업을 해가지고 같이 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어뷰징을 못 막는다? 아까 말했잖아요. 광고 집행했는데. 근데 그런 거를 노력을 해야죠. 이거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게임 업계들은 핵을 막으려고 지금 노력해요. 왜? 내가 돈 내고 들어갔는데 여기다 총 쐈는데 지금 배틀그라운드도 지금 난리 났거든요. 그렇죠. 핵이 엄청 많아요. 여기다 총 쏘잖아요? 총이 이렇게 가서 형님을 쏴. 저기 가 있는데. 난 이쪽에다 했는데. 그 이게 말이 돼? 그럼 이 게임 유저들이 배틀그라운드를 신뢰해요? 안 하죠. 그럼 매출 떨어지죠. 그럼요. 그럼 당연히 이 회사에서 첫 번째 할 게 뭐야? 막아야죠. 그렇죠. 그거는 돈과 그 커뮤니티를 근데 게임 업계는 이게 민감한 거예요, 옛날부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노력을 해. 근데 엔지니어들은 아무도 안 믿어. 근데 네이버는 버젓이 자기는 모른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어뷰징을 받게 되어 인공지능 패턴 학습. 그 로그인 패턴 학습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이미 게임 업계에서 아주 일반화되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봇을 막으려고 하는 모바일 게임에서 가장 큰 이슈였다. 이걸 모를 거라고? 이 사람들은 라인으로 글로벌 서비스하고 그 팀에 제가 아는 분들이 인공지능으로 해가지고 자기네 빅데이터 해가지고 라인 쪽 서비스 안정화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서비스를 만든 사람인데 남한테 파는 게 아니라 자기 맨날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그러겠지. 우리 그 팀이 아닌데? 라인 팀인데? 난 그러고 나니까 웃긴 거죠. 이쪽 새로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양쪽 다 총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쪽 기술에 적용된 걸 자기 서비스에 안 한다? 그래서 분명히 흥분했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방치했다라고 난 그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네들은 니네 서비스를 계속 그럼 까볼까? 그래서 그때도 영화 얘기도 한 거예요. 보지도 않은 영화를 평점을 만들게 한 다음에 영화 시장이 그 평점에 대해서 있잖아요. 막 벌벌벌 떨어요. 저도 몰랐는데 아세요? 네이버의 영화평 사이트? 근데 그 뒤에 이제 그러고서 나중에 실제로 보내들이 그때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 그러니까. 팀한테 기계적으로 뭐 하는 걸 막고요. 뭐 한다고요. 그 내가 아니 이건 막고의 문제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어뷰징으로 돈 보세요라고 하니까 그렇게까지는 이러더라고요. 근데 보지도 않은 영화를 평점을 내가지고 영화바닥에다 영향력을 행사해.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다이빙벨 그 영화에 뭐 좋냐 맞냐 잘 만드냐를 떠나가지고 그 영화 평점 떨어뜨리려고 일베들이 가서 계속 누르고 누군가 다 그래서 내가 근데 네이버는 좋아해요. 트래픽이 몰려오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보고 나서 와 이 사람들이 좀 기본적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상상을 못 하는 거야. 냉정히 말하면 이거는 그냥 어떤 커뮤니티나 누가 했으면 할 만한 법한 그런 어떤 행위를 한국 최고의 포털 서비스라는 회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보지도 않은 영화의 평점을 마이너스를 주거나 0점을 준다 쳐봐. 그게 말이 돼요? 기대감으로? 그걸로 돈 벌어. 거기에 영화들 이렇게 업체들이 광고하는데. 미리 광고하고. 저는 그래서 어뷰징을 조장해서 수익을 보는 네이버의 이 행태는 분명히 뭐라고 해야 돼. 이건 사기를 방조하는 거야. 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당신들 그러면 진짜 사기가 치고 있는 건 뻔히 알면서도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1인자가. 그게 도덕적인 이슈는 아닐 건데. 서비스 기업들에서 정의로운가, 정의롭게 돈을 벌어야 되는가, 뭐 서비스 기업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도 아니 이거 다른 데는 다 해. 자기네 다른 서비스에. 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서비스에 이걸 하고 있다고요. 다 적용시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요. 인공지능. 시키고 저 작년 인텔 갔을 때 라이트하고 인텔하고도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엄청 많이 하고 있었어요. 챗봇도 하고 있는 와중에 사람이 물어본지 안 물어본지 답변도 팍팍팍 하는 사람들이. 너무 흥분했네요. 우와. 차정인? 뭐가 우와야. KBS가 이걸 조절한 말이에요. 차정 기자한테 그랬거든요. 댓글에만 하지 마라. 메인이 그게 아니에요. 본질을 파고들어. 광고 시장. 네이버를 이만큼 갖고 망해야 될 언론사가 안 망하고 있는 현실. 그러니까 다 개떼처럼 가서 물어뜯고 네이버는 어뷰징 나오면 수익 올린다고 좋아하고 KBS 과학재난부 차정 기자가 지금 그 아까도 방송했어요. 네, 단독으로 지금 계속 치고 나가고 있으니까 응원 좀 해주시고요. 또 그리고 그 많은 제보 KBS 차정 기자한테 많이 해주세요. 네. 오늘은 또 여러분 오늘 이번 주도 건강히 잘 보내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진짜 저 감기 많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사랑합니다. 도라이브 테크 수단은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댄디한 화상회의 서비스 구름이 행복창업지원센터 SK서울 캠퍼스와 함께합니다. 후원 문의는 테크수다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 주십시오.